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소식 한번 보시면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죠. 리플의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회동을 한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이죠. 그만큼 이 3,000원대 라인에서 여전히 이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큼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한 게 바로 리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한 게 바로 리플입니다. 왜?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으면 뭐하냐? 못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바닥에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XRP 리플 코인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모멘텀이 도대체 언제쯤 나와서 언제쯤 해당되는 상승력을 크게 가져올지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리면서 우리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잡아 드릴까 합니다. 우선 XRP 리플 코인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얼마입니까? 오늘 날짜로도 어김없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가는 3,176원, 저가는 3,145원. 마찬가지로 이 3,000원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3,000원을 이탈했던 경험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공포감을 자극되었던 코인이기도 한 게 바로 XRP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최근에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ETF는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 ETF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SEC가 이 ETF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 해소가 되는 부분 또한 6월 16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말 그대로 공통 분모인 같은 전통적인 화폐가 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것이고 이 CBDC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달러를 말 그대로 디지털화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같이 개발 속도를 발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는 리플을 알고 있죠. 자, 이러한 모멘텀이 있으면 뭐하냐? 여전히 이 바닥에 있는데 그러면 이 바닥에서 왜 이렇게 못 올라가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정책,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2차 해당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어제부터 13일까지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XRP 리플 코인만 보더라도 5,000원대 부근에서 2,500원도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미국의 관세 정책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도대체 이 관세라는 게 코인과 어떠한 연결관계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으신데 관세를 올라가면 어떤 게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기업과 기관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고래라고 불리우는 이 세력들이 투자했던 데가 주식시장이고 코인 시장인데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관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 2차 협상을 안정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끝낸다.
라고 한다면 떨어진 만큼 다시 빠르게 올라가야 되겠죠. 바로 급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금살금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이 관세라는 특수성 때문에 흔들리는 시장이었다면 이 부분이 점차 유연성을 갖고 해소가 된다. 우리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전까지 가만히 들고만 있어야 되냐? 아니죠. 우리는 이 관세 정책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는 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언제쯤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할 텐데 나의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해당되는 수익권을 빠르게 도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연결이 되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또한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은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질적인 매매 대응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파란색 링크입니다. 핸드폰으로 클릭하시든 컴퓨터로 클릭하시든 똑같으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급등주라고 합니다. 자, 이건 주식이죠. 카카오페이가 상승력을 어제는 상한가, 오늘 또한 상승력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가져오고 있다. 자, 카카오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카카오 투자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카카오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난 정권 내에서 계속적인 독점 구간에 대해서 이슈가 컸기 때문에 카카오의 종목이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틀리죠. 정책 수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XRP와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을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카카오페이는 원화와 1대1로 연결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갖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카카오와 XRP는 지난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맺고 있는 사이로 확인되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날짜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 클레이튼과 핀시아, 메인넷을 통합하는 호재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2024년도 1월 달인데 이 클레이튼이라는 곳은 카카오 자회사가 만든 메인넷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클레이튼과 XRP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되었고 그러한 부분은 카카오와 XRP의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개발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 그러한 부분은 XRP의 수혜가 한국 시장도 당연히 큰 부분에 차지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는 거겠죠. 또 하나 이거 한번 보시면 니플과 가상화폐 시장 바로 SEC 의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죠. 자,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SEC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폴 애킨스로 바뀌었죠. 자,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나는 미국 시장의 대통령이 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상화폐의 수도가 바로 미국을 만들 것이고 나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SEC 위원장을 잘라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잘렸습니다. 그래서 폴 애킨스 SEC 새로운 의장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죠? 규제 완화와 시세에 대해서 강력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친가상화폐 시장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곧바로 니플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 이전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는 XRP 니플 코인은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4년 동안 어때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 지난 미국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의장도 바뀌었고 그 부분에 이 리플 코인을 압박했던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된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상승력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벤트가 나왔죠. 니플은 나스닥 상장 ETF 상장 기대감에 따라서 $10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게 나스닥 ETF 상장,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조만간에 XRP ETF를 승인해 줄 것이다. 왜?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나스닥 지수 시장에도 상장이 되었고 그 부분은 그만큼 SEC가 XRP를 풀어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나스닥 암호화폐 ETF의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가 포함이 되었다. 이 부분은 알트코인 투자 확대에 대한 신호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알트코인의 불장의 시장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관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건 누가? SEC가 알트코인들을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래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지난 6월 9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고래가 움직였다. 니플 2억 3천만 니플을 이체했는데 이 숨겨진 의미는 어떤 게 될까? 자, 이 뉴스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죠. 고래가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거는 매집의 관점으로 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매도의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시장은 공포감이 엄청나게 나왔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2억 3천만 개의 니플을 이체했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냥 시장에 내놓고 팔 수는 없죠. 왜? 시장에 내놓는 순간 어때요? 주식으로 치면 엄청난 하한가가 불러올 거예요. 근데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 매도를 해야 된다면 이 매도자는 다른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대량 매매. 이게 바로 블록딜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개 이체했고 이 부분은 매도 물량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니플에 있는 고래들은 추가적으로 1억 9천만 개의 니플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거.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6월 초부터 데스크로스의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오히려 해당되는 고래 투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1억 9천만 개의 니플을 대거 매집했다. 어떻게 매집했을까? 시장에서 매집한 게 아니라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고래가 이전의 고래한테 물량을 흡수했다. 이 말은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XRP 리플 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멘텀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 부분에 기업도 기관도 계속적인 XRP를 사 모으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이게 5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는 세계 최초로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전략 자산으로 쓰겠다.
이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기업 자체가 우리가 기업에 잉여 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할 거고 투자한 자금에서 수익을 볼 거야. 근데 그 투자처가 누굽니까? 바로 XRP가 된다라는 거. 이게 나스닥 상장사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시면 중국의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SEC에 신청했습니다. 어떤 걸 신청했습니까? 펀드를 신청했거든요. 이 펀드가 3억 달러의 준비금을 조성할 거니까 이거 펀드 승인해 주세요. 중국 기업 또한 SEC한테 이 펀드를 신청했다라는 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ETF가 조만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SEC를 양방에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SEC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6일 날짜로 항소법원에 마지막 서류를 제출한 날짜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뉴스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이 이렇게 석 달 넘게 하방 박스권 라인을 가져오고 있지만 왜 3,000원대 라인을 이렇게나 단단히 지지받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SEC가 이제는 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가 될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현재 이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매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먼저 자료를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확인하시는 걸 거듭 추천해 드리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는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시거든요. 들어와서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자료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SEC 어떻게 확인하고 있을까? 자, 이 부분 보시면 XRP ETF 승인 신청을 지연시켰거든요. 한 번 연기했어요. 근데 이게 5월 26일 나왔었는데 SEC가 ETF 승인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가능성은 더욱더 커졌고 그 주된 이유는 기관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블랙록이라는 투자자문 운영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신청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유동성에 있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냈어요. 근데 이 규제의 불확실성은 6월 16일 날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 낮은 유동성이라는 이야기는 선물 시장이 아직까지 미성숙된 단계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해당되는 선물 ETF가 나오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선물 ETF 나왔을 때는 2,560만 달러를 첫 이틀간 기록했어요. 이 기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도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XRP 선물 거래량 또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말씀드렸던 재단들은 법적 리스크 이 부분은 6월 16일 종료가 될 것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니플과 SEC가 이 부분에 대한 ETF가 종료가 된다. 아니죠. ETF가 아니라 법률 해당되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곧바로 ETF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현재 시점에 이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이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 부분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니플 코인 당연히 먼저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은 정말 드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XRP 니플 코인이었고 같은 1세대 코인이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뻥뻥 날아다닐 때 니플 코인은 1,000원대 밑에서 4년 동안 힘들었던 그 시점을 이제서야 벗어나고 있는 시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여기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이 파란색 링크는 저희 쪽 링크로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이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릴 거니까 확인부터 해보시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